자, 지금까지 우리 비정상을 봤어요. 정상이 아니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거하고 사기강박 당한 거죠. 자, 이제 정상으로 갑니다. 갑이 이제 을에게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라고 결정하고 표시했어요. 여기 일치합니다. 일치하고 사기강박을 안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러면 요 표시가 딱 도달된 때 효력이 발생해요. 청약, 성락 똑같습니다. 도달된 때, 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는 거죠. 자, 갑니다. 03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에 대한 입법주의는 국회에서 어떻게 만드느냐 얘기야. 구분이 표백은 뭐죠? 표명하고 똑같아요. 표명한 때, 표명한 때. 그 다음 발신주의는 발신 같은 발송한 때. 자, 도달주의 줄 거세요. 도달주의. 요게 우리 민법이죠.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의. 그에 서면이 을의 우편함에 딱 투입된 때 도달됩니다. 자, 요지주의는 내용을 안 때, 그 네 가지 중에서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가 원칙입니다.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해요. 자, 밑에 2번 우리 민법의 태도는 도달주의야. 자, 111조 보세요. 제1항 상대방 있는 돌거세요. 무조건 의사표시는 상대방 있는하고 없는하고 됩니다.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도달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우리 상대방 없는 단독에 우리 5개만 있었잖아요. 상대방 없는 게 뭐죠? 유제포. 그거 빼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있는. 자, 다음 장 가죠. 도달은 청약, 성락, 취소, 해제 전부 도달한 때 효력이 생겨요.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의에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주의 원칙이야. 이제 읽어보세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야. 없는 의사표시니까 도달이 아니라 이거는 표백한 때입니다. 표백 같으면 표명한다, 표백한다. 예컨대 소유권 포기 보세요. 우리 볼펜 가지고 어디야? 휴지통에 버리잖아. 딱 버리는 순간 소유권 포기된 거야. 이게 표명이죠.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자, 2번이 이제 도달의 개념입니다. 도달은, 자, 객관적입니다. 객관적. 동그라미 1번. 도달이란 상대방의 지배권 내에 들어가서, 자, 줄거 나간다. 상대방이 그 의사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 생긴 것을 말합니다. 객관적으로 읽어볼 수 있는 상태가 생기면 도달이야. 반드시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자, 따라서 상대방이, 자, 그 통지 내용을 알았을까지 요하지 않는다 이거죠. 알았다는 건 요지란 말이야. 요지까지 없고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도달입니다. 우리 여기서 수업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집 편지함에 나한테 편지가 와 있어. 그럼 도달이에요. 객관적으로 내가 읽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 호주머니에 딱 들을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읽어볼 가능성이 있으면 도달입니다. 내용을 알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2번도 한번 나왔죠.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했어요. 상대방이 나 편지 안 받겠다 그랬어요. 자, 그래도 갑니다. 상대방이 그 통지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객관적 사유가 있는 때. 자, 3번에, 자, 도달의 추정 여부는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의사표시는 언제 효력 발생한다고? 도달한 때야. 도달. 단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야. 그래서 첫 시간에 우리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정, 그 다음에 그러죠. 재단보인 설립행위, 점유권 포기, 소유권 외웠잖아. 그거는 빼고 나머지는 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란 말이야. 도달. 그럼 우리가 보통 조심해야 돼. 자, 보통 우편하고요. 보통 우편, 엽서. 보통 우편이나 엽서는 이게 도달로 추정이 안 돼요. 분실에 우리가 많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의사표시는 뭘 하죠? 내용 증명을 보내잖아. 내용 증명하고 등기 우편을 보내죠.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이 오면 자 집배원 아저씨가 뭐 가져오라 그래요? 옛날에는 도장 가져오라 그랬죠, 그죠? 도장 찍어줬어요. 지금 뭐야? 서명하죠? 사인한단 말이야. 요거는 도달로 추정이 돼요. 도달된 걸로 추정 내지 간주가 돼요. 이거는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서류는 이걸로 보냅니다. 자, 거기에 추정 여부 갑니다. 자, 그 점을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밑에 판례 보세요. 판례 동그라미 1번. 내용 증명 우편이나 등기 우편은 도달로 추정된 달리 줄거세요. 보통 우편 방법은 추정 안 돼요. 보통 우편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우편물이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가 없다. 잘라주세요. 보통 우편은 도달로 추정 안 된다. 그로 입증해야 돼. 그래서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도달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그런데 밑에 2번, 3번 묶으세요. 내용 증명하고 등기 우편은 도달로 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내용 증명 우편은 바로 밑에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다음 3번도 등기 취급 우편도 배달 같은 말 송달되었다고 봐도 좋다. 어떻게 기억합니다. 내용 증명 우편과 등기 우편은 도달된 걸로 간주합니다. 본다. 그래서 입증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 3번에 이제 도달의 효과입니다. 1번 조심해야 돼. 철회. 자, 도달되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어요. 도달 후에는 철회 못 합니다. 자, 양갈 1번에 의사표시 철회. 자, 의사표시가 상대방의 동그라미 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했으므로 의사표시를 처리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도달된 후에는 처리할 수가 없다. 우리 철회는 없는 것으로 하는 게 철회잖아. 도달되고 나면 이미 효력이 발생했으니까 철회 못해요. 즉 의사표시는 도달 전에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달 전에만 처리할 수 있다. 자, 내가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잘못 찍은 것 같아요. 빨리 전화해가지고 처리한다고 빨리 해야 돼. 도달되기 전에. 자, 오른쪽 가죠. 2번. 의사표시 연착이나 불착은 누가 불이익이죠? 표의자가 불이익입니다. 도달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줄거 나가죠. 의사표시의 연착이나 불착의 불이익은 표의자에게 돌아갑니다. 연착되었다, 늦게 도착했다, 불착이다, 도달 안 되면 효력 발생 안 하니까 표의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갑니다. 자, 양가로 3번 중요 표시하세요. 발신 후 사정 변경은 자 도달됩니다. 111조 잘 기억해야 돼. 외워야 돼. 의사 표시가 그 통지를 발송한 주에 발송한 후입니다. 발송. 자, 갑이 을에게 편지를 발송, 발신 같은 말입니다. 옛날에는 발신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썼어요. 왜? 편지를 신서라 그랬거든. 편지를 신서라 그래서 발신이라는 말을 많이 써. 지금은 발송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발송 후, 자, 1월 1일 날 발송했어요. 근데 우체국에 가서 편지 발송가 나오다가 갑이 사망했어요. 사망. 아니면 나와가지고 바로 법원에 가가지고 엄청 또라이 선고받았어. 피성년 의견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 선고받았어. 근데 선고받고 나서 한 3일, 1월 3일 날 도달됩니다. 이건 유효해요. 왜냐하면 발송한 후에 이렇게 사정이 바뀌었으니까 이거는 도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잘 나와. 111조. 의사 표시자가 줄이면 표의자가 갑이 그 통지를 동그라미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발송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제한 능력자에 2명 적어요. 제한 능력자는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이 되어도 이렇게. 거기는 미성년자는 안 들어가. 자, 발송할 때는 성년자였는데 발송하고 나서 미성년 되는 경우는 없잖아. 그죠? 이거는 피한정 의견이냐. 피한정 의견인
피성인되어도 의사표시 효력에 줄 것이에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게 포인트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뜻이에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효력이 발생한다. 자주 나온다. 발송한 후에 사망하거나 발송한 후에 법원에 가서 약간 또라이 선고, 엄청 또라이 선고 받아도 도달만 하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유효합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밑에 이제 4번 내려오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취하는 것. 여기서 기억할게. 예외적으로 양가로 3번 적어놓으세요.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옆에 적어. 확답을 적어. 발하지 않으면 발신이야.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걸로 본다.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걸로 본다. 발신하지 않으면 거절한 걸로 본다. 발신이야. 발신 도달이 아니고 워낙 중요해요. 그 다음 밑에 양가로 배웠던 거죠.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성낙 통지 이퀄 적으세요. 같은 말.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 시기는 땡땡 성낙을 발송한 때 성립한다. 성낙을 발송한 때 성립합니다. 대표적인 발송주의야. 3번하고 5번은 반대 외워야 됩니다. 3번, 5번. 자, 5번 내려오죠.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자, 이번에는 이제, 자, 수령하기 위한 능력이야. 자, 갑이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수령할 수 있는 능력을 수령 능력, 아니면 수령 무능력자라고 그래. 자, 수령 무능력자는 혼자서 유효하게 수령 못하는 사람. 우리 제한 능력자하고 똑같아요. 제한 능력자. 3명 누구죠? 미한성. 자, 이거 잘 외워야 됩니다. 자, 보세요. 112죠. 제한 능력자 이퀄 저거 수령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 같은 말 수령 무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 제한 능력자 이퀄 수령 무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 줄거 대항할 수 없답니다. 잘 기억해야 돼. 대항할 수 없다. 아까 107, 108, 109, 110에서 자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거와 똑같아. 여기서는 대항할 수가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도달했는데 도달했다고 주장을 못해요. 갑칙에서는. 그 점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나 다만 예외가 나와. 다만 예외적으로 다만 갑니다. 다만 그 상대방이죠. 이거야. 자, 이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아버지 어머니죠.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 아버지 어머니가 의사표시 도달 안후에는 그러하지 않다는 것은 대항할 수 있다 이거야. 자, 여기에 2월 1일 날 도달했는데 1월 1일 하죠. 1월 1일 날 도달했는데 이 법정 대리인자 이 미성년자나 피한정의인이나 피성년의인의 법정 대리인이 한 20일 있다가 20일 알았다. 요때부터는 대항할 수 있으니까 효력이 발생해요. 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법정 대리인 도달을 안 후에는 대항할 수 있다. 효력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자, 다음 자 해석해 놓고 있어 가보죠. 양가로 2번 따라서 다음 의사표시의 상대방 을이라고 놓고 을이 제한 능력자 3명 미한성이면 표의자 갑은 제한 능력자 을에게는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고 주장하지를 못한다. 대항하지를 못한다. 잘라주고 다만 바로 밑에 줄 또 한 붙여 줄 것이에요.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라도 상대방의 법정 대리인이 즉 친권자가 아버지 어머니가 의사표시 도달 안 경우에는 알았죠. 그러면 1월 20일부터는
표의자는 의사표시 도달을 주장할 수가 있다. 이것도 자주 나와요. 자, 이제 6번에 이제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갑니다. 자, 공시송달 들어봤어요? 공시송달. 그러니까 공시하면 도달된 걸로 간주하는 제도야. 자, 113조 갑니다. 자, 표의자가 줄거 과실이 없어야 돼요.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또는 상대방 소재,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으로 송달할 수 있습니다. 송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건을 잘 알아야 돼. 자, 표의자는 표의자 같은 말, 의사 표시자가 그 다음에 과실이 없어야 돼. 과실 없이, 즉 무과실이죠. 과실 없이 첫째 요건이, 자, 을한테 편지를 도달시켜야 되는데 도달시키려면 을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 을이 누군지 몰라. 을을 불명, 을이 누군지 몰라. 즉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다. 어디 사는지 몰라. 그다음 두 번째 주소 불명입니다. 주소 불명일 때는 편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도달시킬 수가 없잖아. 이럴 때 이제 공시송달 갑니다. 요건 과실 없이 을을 모르거나 과실 없이 을의 주소를 모를 때, 그럼 갑이 이제 법원에 갑니다. 법원에 가서 공시송달 신청해. 우리 공시가 뭐예요? 공시법 배우잖아. 공시법 남한테 알리는 거죠. 공시. 이게 법은 이제 공시가 바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거야. 법원에 가서 공시송달 신청하면 법원 게시판이 있어요. 법원 게시판에 여기 이제 게시, 요게 공시야. 공시. 게시하면, 자, 2주일이 지나면 2주일이 경과하면 갑한테 도달 안 했지만 도달한 걸로 간주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걸 공시송달. 몇 주일? 2주일. 요건 외워야 돼. 옛날에 그 우리 코미디언 이주일 씨 계시잖아요. 그죠? 이주일 씨가 돌아가실 때 금연운동하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 공시송달하다 돌아가셨어요. 아시겠죠? 일주일이 아니고 2주일이야. 자, 그 양가로 4번 내려오세요. 양가로 4번. 첫 줄거세요. 공시송달 동그라미. 법원 게시판에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생긴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자,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몇 주일이 지나면, 2주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자, 공시송달은, 자,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른다. 또는 상대방을 아는데 소재, 주소를 모른다. 그럴 때 법원에 가서 신청하는 게 공시송달입니다. 이거 소송할 때만이에요. 그럼 법원에서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면 도달은 안 했지만 도달된 걸로 간주해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가 정상이야. 이제 정상. 자, 정상입니다. 오른쪽에 예제 문제 하나 보시죠. 자, 예제 문제 1번 30편이에요. 1번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 자, 해제 의사표시 뭐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잖아. 도달이죠. 의사표시를 줄거 내용 증명 우편 나왔네. 내용 증명 우편 도달된 걸로 간주한다 그랬죠.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했네요. 그러면 도달로 간주돼. 발송했으니까. 옳은 거 1번 갑이 그 후 사망하더라도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발송한 후 사망했죠. 효력은 유효하다. 발송 후 사망이니까. 2번 을이 갑의 해지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지요. 여기서 틀렸죠. 알아야가 아니죠. 도달하면 효력 발생합니다.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가 있으면 효력 발생. 알아야 아니야. 3번 갑은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는 효력 발생했네요. 후에는 일방적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말 수 없죠. 철회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 4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반송은 돌아오는 게 반송이야. 반송되지 않았다면 도달로 간주해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된 걸로 봄이 상당하다. 답 나왔네요. 본다. 봄이 상당하다. 답이 4. 그래서 우리가 내용 증명 붙이는 거야. 내용 증명 돈이 많이 들어요. 비싸죠, 아무래도. 도달로 간주하니까. 항상 모르면 돈을 많이 줘야 돼요. 5번.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내용 증명입니다. 을에게 도달했네. 그럼 뭐 효력 발생했네. 후 을이 상대방이죠. 을은 상대방이 성년 후견 개지 심판 받았어. 도달된 후에 엄청 또라이가 되어도 효력 발생합니다. 도달 후니까. 자, 만약에 이 사람이 도달되기 전에 또라이 선고 받으면 도달로 주장 못하지만 도달 후에 또라이 되면 효력 발생합니다. 후에 심판받으면 갑의 해지의 의사 표시는 효력을 잃는다가 아니라 효력에 발생한다. 영향 없다. 도달 후에 또라이 됐으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의사 표시입니다. 자, 다음 법률행위 대리 한번 가보시죠. 자, 대리. 자, 지금까지는 이제 어디까지 왔냐면, 자, 갑이 을과 우리 집 1억에 팔겠다라고 의사표시가 도달되고 을이 사겠다 의사표시가 도달되어서 매매계약 법률행위가 성립했어요. 법률행위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자 성립요건 자 그 다음에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다 있고 권리능력 의사능력 행위능력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을 다 갖췄어. 그리고 자 다리에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었어. 그러면 다 유효권 갖췄죠. 갑이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을이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이게 법률행위예요. 자기가 그럼 이 사람이 1억에 팔았다 그러면 1억 받을 권리 소유권 넘길 의무. 이쪽은 소유권 받을 권리 1억 넘길 의무죠. 이걸 이제 이행기에 만약에 2월 1일 정했다. 이행기에 서로 의무를 이행해주면 목적 달성하고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면 돼. 이게 법률행위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의사에서 원하는 대로 권리 의무를 받는 게 법률행위입니다. 이게 삐거덕하면 무효나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확가 적사가 없으면 무효. 여기서 자 제한 능력자는 취소. 여기서 뭐냐 통정의 표시 무효. 자 착오 취소. 사회강박 취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배웠어요. 이제 정상적이라면 유효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법률행위는 말을 한 사람이 권리 의무 취득한다. 말을 한 사람이 권리 의무 취득해. 왜 그래요? 자기가 마음속에 원하는 걸 남한테 알려줬으니까 자, 내가 1억에 팔겠다. 그러면 내가 말을 1억 했으니까 1억 받는 거예요. 소유권 넘어주고. 상대방은 1억에 사겠다고 했으니까 소유권 받고 돈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법률행위야. 자, 근데 이번에는 말을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권리 의무 취득은 다른 사람이. 이게 대리야, 대리. 대리는 이성을 대신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제 요 공부할 때는 대리는 여러분들이 알고는 대리는 싹 지워야 돼. 싹 까먹으세요. 그걸 하게 되면 어려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리운전 이런 걸 생각하잖아. 대리운전 대리가 아닙니다. 대리는 그는 사자운전을 말. 저승사자운전하는 거예요. 대리가 아닙니다. 은행에 있는 김대리, 이대리, 박대리도 대리가 아니야. 그다음 대리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상업사용인이야. 직원일 뿐이야. 보조자예요. 보조자. 그죠? 보조자니까 수행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의사표시를 못 해. 누가 의사표시를 해? 지점장 되어야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은행에서. 대리는 결제권이 있잖아. 결제권이 있어야 대리인이야. 자, 그럼 대리 배워본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리에서 벗어나야 돼. 오른쪽에 그림 보세요. 그림. 이걸 외워야 돼. 자, 갑이 본인. 자, 본인 이렇게 생각. 본인은 응애하고 출생했어. 1살짜리야. 1살짜리 말할 수 있어, 없어?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못하잖아. 누가 대신해줘? 아버지 어머니가 대신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해. 즉 법률행위를 해. 의사표시하면 효과는 아들한테 가는 거야. 자식한테.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버지 어머니가 내 이름으로 통장 만들어줬죠, 그죠? 그러면 통장 권리 의무 나한테 와. 예금은 누가 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했는데. 그게 대리예요.
자, 그러면 얘는 말을 못하니까 을이 이제, 자, 이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자, 이 값을 대신해서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는 거야. 그럼 상대방도, 자, 이렇게 의사표시를 해요. 그래서 합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죠. 그럼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태어날 때 집을 상속을 받았어. 1억을. 집값 모르고 하니까 집을. 그러면 을이 대신 팔아줬어요. 그러면 이제, 자, 의사표시는 을이 했지만 효과는 다 본인한테 귀속해. 효과가 뭐야? 권리와 의무입니다. 효과 귀속자야. 이 사람은 대리 말만 하는 사람이야. 얘는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어요. 그냥 계약만 해주는 거야. 아무 권리가 없고 둘이서 계약한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야. 등기도 이렇게 돼요. 등기도 소유자 갑으로부터 바로 병한테 이렇게 등기 넘어간다면 등기 넘겨주고 소유권 돈 받고 이렇게 되죠. 얘는 등기 이름도 안 나가요. 왜? 당사자가 아니니까. 여기다가 이 소위 소유자 병 이렇게 되죠. 만약에 병의 땅을 샀다면 이렇게 거꾸로 되겠죠. 대리는 여기 이름도 안 올라가요. 왜? 당사자가 아니니까. 당사자는 갑과 병인데 얘는 대신해서 계약만 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단 뭐야? 얘는 뭐야? 의사 능력이, 얘 의사 결정권자는 을이야. 의사 결정권전 대리인에게 있는 거예요. 의사 결정권이. 얘는 이제 의사 능력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15살, 4살은 돼야 되죠. 의사 결정권은 대리인한테 있어. 그래서 지점장이 대리인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대리인이 안 해요. 의사 결정권이 없어요. 우리 대리운전도 그렇죠, 그죠? 대리기사한테 의사결정 없잖아. 우리 집 가자. 내가 결정하는 거지. 너네 집 가자 그러면 안 되잖아. 여기 포인트자. 자, 가보죠. 1번 본인, 그 다음 밑에 대리인. 자, 본인을 갑이라고나. 갑. 대리인 을. 자, 상대방 병. 자, 갑니다. 요 갑과 을의 관계를 대리권이라 그래. 대리권한. 요 둘이 사이를 대리행위. 이걸 외워야 돼. 대리행위 아니면 대리계약 같은 말이야. 이거는 대리효과. 자, 그걸 기억한다. 1. 본인과 대리인 사이 대리권 거기 1. 대리인하고 상대방 대리행위 2. 본인과 상대방 대리효과 3입니다. 이걸 기억한다. 이거 뭐자고? 대리권 1. 대리행위 2. 대리효과 3. 그리고 병은 이렇게 고치세요. 같은 말. 이 사람은 자, 상대방이라고도 하고 제3자라고 돼.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본인과 대리인이 아닌 제3자 또는 대리행위의 상대방 같은 말이야. 좀 조심해야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아까 107, 108, 109, 110는 자, 요거는 당사자가 이렇게 됐었죠. 갑과 을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됐잖아. 당사자하고 이 상대방이잖아. 이거는 제3자가 다르죠? 근데 여기는 똑같아요. 상대방하고 제3자 같은 말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왼쪽 대리제도의 의의만 보죠. 의의입니다. 이제 의. 자, 대리제 의. 양가리 1번 대리제도란 타인 줄거 대리인 을이라 놓고 대리인 을이 본인 갑의 이름을 해야 되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아들 집할 때 자, 이겁니다.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라고 갑의 이름을 해야 돼. 이걸 현명이라고 그래. 갑의 이름을 알려주는 걸 현명, 이름을 나타내준다. 갑의 이름으로 계약해야 돼. 자, 본인 갑의 이름으로 의사표시하거나 이걸 능동대리라 그래. 능동적으로 의사표시한다는 거야. 또는 거꾸로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수동대리죠. 법률 효과의 권리 의무가 직접 본인에게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자, 계약은 누가 체결하고 대리인이 체결. 단 이름은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체결해. 효과는 다 본인 갑에게 귀속시키는 제도야. 이 대리인은 아무런 권리 의무를 취득 못해요. 아무런 권리 의무 취득 못해. 자, 그럼 극단적으로 대리를 보세요. 극단적으로. 자, 갑이 얘가 말을 못 하잖아. 이 집이 만약에 1억짜리야. 자식이 집이야. 근데 을이 이제 이 사람은 의사결정권자야. 의사결정하는 거야. 아, 내가 집을 1원에 팔겠다. 유효해요. 단돈 1원.
의사 결정했죠. 1원에 팔겠다. 1원 유효해요. 의사와 표준이 일치하잖아. 누구 표준을 해야 돼? 대리인 표준해야 되니까. 얘가 1원에 사겠다. 그럼 유효해요. 그럼 병은 갑한테 1원 주고 갑은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이게 대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 대리인이 나쁜 짓 하면 여기 갑이 쫄딱 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을 잘 선임하든지 아버지 어머니 좋은 사람 둬야 됩니다. 이런 경우 있어요. 이게 친권 남용이잖아. 그래도 유효해요. 그게 대리입니다. 그래서 대리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면서 나쁜 제도입니다. 남용하면 엄청 남용이 돼요. 잘 기억해야 돼. 양거리 2번 예를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갑의 토지를 조금 설명했죠. 병에게 매도하면 권리 의무는 전부 갑과 병에게 기소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애오죠. 위에서 갑이 본인 아들 을이 대리인 아버지 어머니 병을 상대방 이퀄적어 제3자라 그럽니다. 자, 양가를 이번에 대리의 종류 요거는 애워줘야 돼. 대리의 종류는 임의 대리하고 법정 대리가 나와. 자, 임의 대리는 대리는 개념이 많아요. 사람이 3명 나오니까. 자, 갑이 이제 대리권 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걸 수권이라 그래. 수권, 대리권 수여. 이 수권에 의해서 대리인이 되면 이 사람을 임의 대리인이라 그래. 갑이 임의로 선임했다는 거야. 임의 대리. 자, 대리권 말생원에 따라 불린데, 자, 줄거돼요. 대리권이 법률행위, 즉 대리권 수권행위 땡땡 수권행위로 주어지는 경우가 임의 대리입니다. 권자 넣고 기억하세요. 임의 대리 권한. 반대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권이 부여되는 경우를 법정 대리라고 그래요. 법정 대리인 이퀄 친권자 아세요? 친권자. 법정 대리인 대표가 친권자야. 자, 그러면 임의 대리가 많겠어요? 법정 대리가 많겠어요? 법정 대리 훨씬 많죠. 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시험은 임의 대리에서 나와. 자, 오른쪽 갑니다. 2번 능동 대리, 수동 대리는 영어 시간에 배웠다 생각해. 이렇게 을이 능동적으로 대신 의사 표시하는 걸 능동 대리라 그래. 능동태죠. 다음 반대로 상대방의 의사 표시를 수령하는 걸 수동 대리라 그래요. 자, 본인을 위해서 제3자 병에게 능동적으로 의사 표시한 대리를 능동 대리. 거꾸로 제3자 의사 표시 수령하는 대리를 수동 대리라 그래요. 능동 수동. 다음 3번에 유권 대리 묶고 이겁니다. 요렇게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걸 유권 대리.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하면 없을무 무권 대리입니다. 무권 대리. 자, 그러면 원칙이 앞에 있는 거이 임의 대리 원칙, 능동 대리 원칙, 유권 대리 원칙이에요. 이걸 그냥 우리가 줄이면 그냥 대리 그러면 임의 대리, 능동 대리, 유권 대리를 줄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의의 대리권 했고요. 삼명관계 맨 밑에 1. 대리권은 권한이라고 해. 대리권은 권리 의무가 아니고 권한입니다. 권한. 권리가 아니에요. 권한입니다. 권한. 맨 밑에 거는 줄거세요. 대리권은 즉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에 해당한다. 요것만 기억하세요.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야. 그냥 권한이야. 자, 갑을 위해서 의사 표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을 대리권이라 그래. 권리가 아닙니다. 권리가 아니야. 자, 다음 페이지 가죠. 4번에 대리권의 발생 원인은 자, 양가리 1 법정 대리권 발생 원인은 법률의 규정이야. 법률의 규정. 자, 법정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줄거세요.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한다. 법률의 규정으로 발생한다. 그 밑에 친권자만 기억하세요. 친권자. 다른 사람 몰라도 좋아. 친권자. 아버지 어머니 친권자가 없다 그러면 후견인을 선임하면 뒤에서 돌봐준 사람 후견인. 여러분들은 법정 대리인 그러면 친권자하고 후견인만 기억하세요. 애가 응애하고 태어났다. 아버지 어머니가 친권자야.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셨다 그러면 후견인이 선임됩니다. 후견인. 후견 대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죠. 다음 양가리 2번 중요 표시하세요. 임의 대리권 발생 원인이
대리권 수여행위 땡땡 같은 말 수권행위입니다.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잘 알아야 돼. 자, 조심할게. 혼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제 무조건 위임장을 생각하는데 위임장은요, 이건 계약이야. 위임 계약이에요. 이건 수권행위 아니야. 수권행위는 단독행위야. 본인의 단독행위. 단독행위. 정확하게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야. 계약이 아니에요. 위임장하고 수권행위는 다른 개념이야. 자, 갑니다. 그 동그라미 1번. 본인이 줄거세요.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법률행위를 수권행위라 그래요. 대리인이 대리권 수여한 행위를 수권행위라 그럽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조심해야 돼요. 줄거세요. 수권행위는 줄거놓고 그냥 읽어간다. 수권행위는 줄거지 마. 대리인에게 일정한 자격, 즉 권한을 줄 뿐이므로, 자, 줄거세요. 대리인이 될 자, 을의 성낙을 요하지 않는 상대방 동그라미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 옆에 저거 계약 X입니다. 잘 기억해야 돼. 수권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야. 계약이 아니야. 일방적으로, 자, 갑이, 자, 을한테 전화해요. 야, 을아, 너 나의 대리인 좀 하라. 전화 딱 끊으면 대리인 된 거야. 우리, 알았어. 성낙 필요 없어. 계약이 아니에요. 위임은 그렇지 않잖아. 위임은, 야, 우리 집 좀 팔아달라. 알았다. 성낙해야 된단 말이야.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그래서 시험이 잘 내요. 잘 틀리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3번. 자, 수권행위는 방식이 필요 없는 불료식 행위입니다. 전번주에 배웠죠. 불료식 행위로 묵시적 방법으로도 가능해요. 묵시적으로도. 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제 갑이 나보고, 야, 너 내 대리인 좀 할래? 이러면 된 거예요. 묵시적 수권행위 된 겁니다. 위임장 필요 없어요.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자주 나와. 왜 이걸 자주 내느냐면 자꾸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인 되는 줄 안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임장 없어도 정당한 대리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유입니다. 수권행위는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는 이거예요. 자, 갑은 을에게 언제든지 처리. 이게 포인트입니다. 언제든지 처리할 수 있다. 수권행위 처리의 자유입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5번. 수권행위는 본인의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줄거세요. 수권행위의 하자 여부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수권행위가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는 본인 기준이야. 이런 뜻이에요. 자, 갑이 아까 하자가 뭐였죠? 자, 사기 당했느냐 강박 당했느냐는 본인 기준으로 합니다. 자, 본인의 의사와 본인의 표시 기준을 하는 거예요. 본인 기준으로 판단해. 본인 기준.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이제 범위가 나오는데, 자, 오늘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늘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으니까, 오늘 집에서 복습 좀 하셔야 돼요. 오늘 좀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107, 108, 109, 110은 좀 외워야 돼. 자, 이렇게 좀 적으세요. 자, 아까 내가 하나 불러드릴게. 어디로 오냐면, 73쪽으로 오세요. 73페이지에 그 맨 밑에 이제 요거 좀 넉 줄 적어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107, 108, 109, 110 이걸 우리가 진통작사 이렇게 옵니다. 진통작사. 자, 진통작사. 진이 하는 의사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회강박. 그러니까 이렇게 옵니다. 이거는 치 이렇게 오세요. 진통작사. 이게 이제 비정상적 의사 표시야. 자, 진이 하는 의사 표시는 자, 진이 아닌 의사 표시, 통정의 표시, 차고, 사기강박이죠. 원칙은 유효, 예외적 무효. 무효, 취소. 그래서 유무무치치. 이렇게 하면 이 네 개의 공통점은 자,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거나
언제나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면 소급적 무효죠. 취소되면 소급적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외워야 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걸 이제 줄여서 삼각형병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 못해. 반대로 악의의 제3자 동그라미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 이것이 저겁니다. 삼각형은 보호되고 동그라미는 보호 안 돼. 반대가 된다. 진통착사 유무지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이걸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이 4개입니다. 진통착사 유무지치는 삼각형 병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자, 이거죠? 진통착사 유무지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해. 이렇게 외워놓고 나서 나중에 무효는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무효. 그죠? 이거는 내 중요분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다. 내 중과실의 경우는 취소 못한다. 이거죠. 쉽게 외우는 방법이 일단 진통착사 유무지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 다음 진이 아니어서 표시 같은 말은 또 비진이 표시라고도 하죠. 어떤 사람 비통착사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진통착사 같은 말 비통착사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해. 그건 반드시 외워야 돼. 자, 여기서 한 2-3문제는 꼭 나와요. 총칙이 이것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자, 오늘까지 한 거 가지고 이제 한 5문제 내지 6문제 나와요. 자, 오늘 수업 마치고 내일 공시부 시간을 뵙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고 내일 뵙죠.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